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생 독서 집에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글 배우죠. 그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국어 교과서에서 이런저런 것들 배우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독서록을 써오라, 뭐 주제글 쓰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글도 쓰게 하고 읽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할 때 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답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거창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거창한 답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독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넘겨볼까요? 짠. 자, 어떤 책이 좋은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떤 책이 좋으냐? 자, 책이 참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이렇게 말들도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어떤 책이 좋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독서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니까,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친구들 같은 같은 반 누구 엄마가 뭐 좋다더라 뭐 해서 하고 읽게 하고 또 뭐 전집을 팔러 온 분이 막 이렇게 책을 팔아서 막 이게 좋은가 싶어서 막 이렇게 들여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권장 도서 목록 이런 거 학교에서 뭐 이걸 읽으라던데 이게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딱 보여주고 이 중에서 또 제일 좋은 책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참 그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은 이 어떤 책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책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흥미있어 하는 책, 흥미있어 하는 분야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자,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 사생활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요건 재밌겠다.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축구를 좋아한다든가 또 뭐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그런 관심 분야가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관심 분야 책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특히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축구 같은 것도 뭐 나가서 축구를 하면 되지, 뭐 축구 교실에 보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걸 굳이 책으로 읽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막 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참 좋죠. 그죠?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너무너무 참 기특하게 좋은 책들을 읽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독서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독서의 주체. 그러면 독서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우리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읽는 사람이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 아이가 이 재미없어 하는 책들을 자꾸 읽으라고 막 그 강요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 제가 전투기 설계의 기초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투기 설계의 기초, 이런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책을 딱 주고 한 일주일 정도 읽어보시고 독후감을 좀 써오세요. 독서록을 좀 자세하게 한 2,000자 정도로 좀 써오기를 바랍니다. 검사해서 상도 드리고 할 테니까 좀 읽어갖고 오세요. 이 책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도망가실걸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뭐 이 권장 도서 목록에 있는 굉장한 책들, 아주 훌륭한 책들이지만 그 책들을 뭐 읽으라고 뭐 강요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이 책이라는 것이 이 나의 여가 생활을 방해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아주 피곤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진지한 얘기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어린이였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는 책 그게 잘 읽혀졌지. 뭐 그냥 굉장하고 어른들이 읽을 것 같은 책들 그런 거 전혀 읽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만 해봐도 금방 답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아이의 흥미 분야를 대화로서 좀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서점 사이트 또 네이버 같은 그런 이 포털 사이트에 책과 관련되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들어가서 이 어린이 책들, 그 관심 분야의 어린이 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클릭 하면서 찾아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찾아요? 언제 찾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 기울이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잘 읽기를 바란다. 대단한 욕심이십니다. 그죠? 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과연 어디에 흥미를 느끼냐? 그거부터 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그 분야에 적합한 어린이 책은 뭐가 있나? 같이 서점에 나가도 좋아요. 그죠? 오프라인 서점에 교보문고니 명품문고니 이런 데 가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애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봐서 재미있어 보이는 책, 읽어보고 싶은 책을 갖고 와봐.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책들을 아니고서 무슨 뭐 19금 서적이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일단은 사줘 보는 거죠. 잡지도 좋고요. 그냥 뭐 이렇게 단행본도 좋고,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책들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샀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책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수준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좀 다른 걸 찾아볼까? 찾아봐도 되죠, 그죠? 자,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좀 판단해 보면 되겠죠. 당연히 도서관 가서 해도 되는 작업이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보면 흥미있어 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라. 읽게 해줘라. 자유롭게 두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두고 너무 어린아이답지 않은 책들,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책들 아이가 읽어봐서 엄마 이거 못 읽겠어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읽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가 스스로 수준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독서의 주체는 아이니까요. 자, 그 다음 자, 얼마나 읽어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데 너무 책만 읽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다만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면 된다.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면 애가 허리가 굽는다든가 거북목이 된다든가 뭐 너무 어두운 데서만 책을 읽어가지고 이 눈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풀어놓고 읽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죠? 밤 12시까지 뭐 잠을 안 자고서는 애가 책을 읽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는 꼭 통제를 해주셔가지고 뭐 한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정해진 시간까지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무제한으로 풀어둔다. 그러면 역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요. 능력. 자, 이런 게 생겨서 컨트롤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얼만큼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용히 하시면 되죠. 자, 독서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면 안 되고 부모님은 각자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무슨
자기 평소에 책도 안 읽으면서 이거 뭐 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도 책을 읽는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괜히 그 책 붙잡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그 행위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엄마가 책 읽는 거 싫어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부엌일 하시고 또 뭐 집안일 하시고요. 그죠? 아버님들도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그러고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네. 자,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아이가 읽는 책이 어떤 내용인가 요런 거는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등장인물이 누구고 이게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 뭐 이런 그 어떤 교훈이 있고, 초등학생 책들은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 틀 있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인 틀을 먼저 알아놓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애가 또 좀 힘들어하지 않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괜히 그 부모님이 나서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순수를 두고 뭐 잔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읽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옳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아이가 책을 읽는다 싶으면 조용히 해주시고요.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읽을 때나 읽기 전보다 읽은 후가 더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 자, 아이가 책을 읽은 후에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거죠. 자, 아이들이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은 것 같아요. 중간쯤만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다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읽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이제 앉아봐. 여기 앉아서 엄마랑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정색을 하고서는 달려들면 애들이 어이구 무서워 하고 다 도망가요.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나한테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있나? 이러죠, 그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바로 그 읽은 직후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잡는 거죠.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자리에 아이가 이제 자러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가서 뭐 안아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자, 그럴 때도 살짝 물어보고,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도 괜히 신경질 내지 말고 아이한테 오늘 어저께 읽은 책 뭐였어? 어떤 거였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그 독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소설 같은 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인물하고 또 인물이 사건을 펼치는 배경,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벌이는 일,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이야기는 누가 나왔어? 이 사람이 무엇을 했어? 그리고 왜 그랬어?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했어? 자,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앞서서 부모가 이 어떤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자기가 다 안다고 해서 애한테 막 그냥 막 자기가 알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을 자꾸 전달하려고 그러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알면서도 야, 누가 나와? 거기서 뭐 했는데? 왜 이 사람하고 싸웠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흥미를 가져주면서. 그래서 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럴 때 너는 마음이 어땠어? 너도 비슷한 일이 있었었어? 엄마가 기억하기로는 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넌 어땠어?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형식은 이야기 형식도 있고 뭐 설명문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고학년들만 해당됩니다. 자, 고학년들은 그러면은 이거는 맨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뒤에랑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 네, 요런 것들. 어떤 일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졌어? 네,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게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뭐 이름이 독서 토론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저 제목이 왜 이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지? 또 거기서 누가 나와? 뭐 했어? 왜 그래? 넌 어떤 것 같아? 뭘 느꼈어? 이런 거 느낌 이런 것들. 또 형제자매가 같이 그 책 읽었다 그러면 뭐 너는 어땠어? 그럼 동생 너는 어떤 것 같아? 오빠는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 이런 활동을 하면 100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부모님이 좀 완벽하게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고요. 완벽이다 아니다. 몇 퍼센트냐? 몇 점짜리냐?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를 물어봐도요. 이렇게 물어주면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서 그 읽었던 배경 지식들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서로 간의 실력을 높여가는 거죠. 그 막 누구는 처음부터 무슨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막 따가지고서는 애를 낳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정도에서 그저 한 요 정도 되는 내용을 아이한테 물어봐주고 같이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네, 정말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엄마예요. 막 신사임당 저리 가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독서 토론을 해본다. 자, 만약에 설명문 같으면 무엇에 관한 설명이었어? 이게 뭐 하는 건데? 왜 그러는데? 그래서 왜랑 어떻게가 되게 중요해요. 왜랑 어떻게. 자, 이런 질문들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읽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자,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들. 빠밤. 자, 독서록은 꼭 써야 되나요? 꼭은 아니고요. 쓰는 게 좋죠. 그러나 그 한글을 잘 못 익힌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글쓰기가 아직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걸 너무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는 금물. 쓰면 좋지만 강요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글도 쓰기 싫고 책도 읽기 싫은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노력해서 아이를 글과 멀어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주의하시고 과연 내가 얘한테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경계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독서록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유. 자기 실력에 맞춰서. 또 이렇게 실력이라고 얘기하면 또 막 실력을 크게 키워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형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저한테 독서록을 쓰라고 그러면 뭐 저는 뭐 원고지 3,000자나 4,000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같이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고 어린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막 길어봐야 뭐 한 400자 정도 써도 정말 잘 쓴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난 엄마는 그림으로 그릴래. 좋죠. 그 글자 텍스트에서 얻은 생각을 이 그림이라는 다른 매체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도 아주 괜찮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도 독서록 쓸 때 여러 가지 뭐 사진 자료를 첨부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만화로 표현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대로 자유롭게 분량도 자유롭게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집류를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집류는 한꺼번에 책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와, 책 있다, 뭐 이렇게요. 책이 왔다, 이렇게 해서 신나는 느낌도 좀 처음엔 들어요. 자, 그래서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중에는 좀 좋은 책들도 있어요. 전집류인데도
한 권 한 권 다 이 품질이 좋고 이른바 이제 퀄리티가 좋은 책들도 있죠. 자, 그런데 비싸요.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책값이라고 할 만한 것보다 그 판매를 하는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서 굉장히 비싸죠. 몇백만 원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예, 추천은 안 하고 굳이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중고 전집 파는 사람들이 사는 그 중고로 해서 이제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서 싸게 사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네, 뭐 형이나 누나가 친척 형이나 누나가 보던 거 물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책들은 여러 차례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낡지도 않았고 상태들이 괜찮아요. 중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 품질이 이제 뭐 다 다른데 이제 뭐 그 K사, K사의 책이 그래도 품질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봐도 제일 좋은 것 같고, W사는 좀 별로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이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비싸니까 가급적이면 부담이 되니까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것은 한 꼭지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이제 지식하고 내용이거든요. 자, 내동이 된다. 내용은 어느 학년이나 또 그 뭐죠? 어느 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내용은 뭐 다 건전하고 좋은 내용들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라고 하니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무슨 교육을 또 막 고리타분하게 지식 위주로 해 막 이러는데, 자, 지식이 이제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책을 읽는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춰져 있고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도구들을 잘 쓸 수 있으면 그러면은 글 읽는 거, 글 쓰는 거, 말하는 것, 또 문학을 감상하는 것 이런 거 다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 지식이 나와요. 이걸 전문 용어로 국어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어 지식을 제시를 하는데, 자, 이런 제시되는 도구들을 놓치지 말고 다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는 이렇게 원뿔형으로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국어 지식이 중학교에도 그대로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요새 어렵다는 수능에도 나오고 머지않아 폐지되는 논술에도 나오고 다 씁니다. 그리고 다른 교과목에도 이 도구를 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도구들을 잘 익혀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개중에는 뭐 우리 애는 뭐 아직 뭐 2학년이어서 뭐 그냥 뭐 국어 공부 안 시켜요 뭐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때 이제 왜 얘가 국어를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논술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러는데 보내도 괜찮습니다. 네, 보내도 괜찮은데 그 논술학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죠. 글쓰기를 열심히 시킵니다. 이런 데는 별로고, 아이가 독서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애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에서 합니다. 이런 데는 좀 보내주세요. 저희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진도 빨리 빼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논술학원이 있으면 보내세요. 네, 그런 데는 좋은 데입니다. 자, 항상 독서는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엄마 나 진짜 논술학원 너무 싫어 이러면 한 3번째 내가 똑같은 얘기하면 그만 보내시는 게 맞아요. 계속 보내면 진짜 국어는 나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바가 많고 그래서 독서량이 많은 편인데, 중학교 올라가면 책을 안 읽어요. 아니,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탁 올라가는 요 지점, 중1 요때쯤, 중2 요때쯤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좀 유치한 책들 말고 조금 진지하면서
약간 전문성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조금씩 줘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살살살 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독서 능력을 키워준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뭐 저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애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책들을 조금씩 준다. 예. 안개비에 막 이슬비에 옷 젖는 것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꾸준히 독서를 해 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유 다 아는 얘기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자, 정말 좋은 정보를 처음 얻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꼭 실천해 보시고, 이거 나도 아는 얘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애한테 안 해주는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애한테 얼마나 안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반성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고등학교 국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